우리나라가 유사시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장사정포를 공중 유격하는 한국형 아이언돔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8일 장사정포 요격체계 사업을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장사정포 요격체계 사업은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으로부터 국가 중요시설과 군사보안시설을 방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현재 북한은 군사분계선 인근에 천여 문의 각종 장사정포를 한국을 향해 배치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사거리 54km의 170mm 자주포 6개 대대와 사거리 60km의 240mm 방사포 10여 개 대대 330여 문이 서울과 수도권을 직접 겨냥하는 것으로 군 당국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강철 지붕 아이언돔은 여러 장소에 유도탄 발사대를 설치하여 돔 형태의 방공망으로 둘러싸 날아오는 장사정포를 요격하는 무기체계인데요. 이스라엘이 2억 1천만 달러, 미국이 2억 7,500만 달러의 개발비를 부담해 2011년 개발되었습니다. 아이언돔의 진가는 2014년 7월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교전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났는데요. 당시 하마스는 까삼이라는 수제 로켓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으나 아이언돔이 하마스의 로켓들을 거의 대부분 요격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0일부터 가자 지구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자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하마스의 4,000발 이상의 로켓포 중 90%를 요격해 방어하는 데 성공하면서 또다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이 운용 중인 아이언돔은 한 개 포대의 대공 탐지 레이더와 20발의 요격 미사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고도 10km 이하에서 적의 포탄을 동시에 요격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아이언돔을 2035년까지 국내에서 개발해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 요격체계는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이언돔이라 표현했을 뿐이며 이스라엘의 아이언돔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방위사업청은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은 하마스의 산발적인 로켓포 공격에 대응하는 것인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려는 것은 북한의 대규모 장사정포 방사포 공격에 대응하는 체계로 기술적 난이도부터 다르기 때문인데요.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후 북한 장사정포와 방사포에 대한 대응책을 고민하던 한국도 아이언돔 수입을 검토했지만 한국 상황에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수입 가능성은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한국형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는 미국의 MHTK와 독일의 NBS 실행과 유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MHTK는 로키드 마틴이 미육군과 함께 개발한 소형 요격 미사일입니다. 미육군은 MHTK에 대해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이나 롱보우 헬파이어 미사일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대단히 작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미육군은 길이 61cm, 폭 7cm 미만, 무게 2.2kg에 불과한 MHTK가 반경 3km대의 박격포탄이든 155mm 포탄이든 미사일이든 모두 요격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격 또한 한 발당 16,000달러로 아이언돔과 비교하면 훨씬 저렴합니다. 하지만 탐지 레이더와 사격 통제 장치, 미사일 발사대 등으로 한 개 포대를 갖추려면 5천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인메탈사가 개발한 시램은 오디콘사의 스카이실드 대공포를 기초로 한 요격 체계입니다. 한 개 포대는 분당 1000발을 발사할 수 있는 35mm 기관보 6문과 사격 통제 장치 2개의 탐지 레이더로 구성되는데요. 한 개 포대를 갖추려면 5,500만 유로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요격 무기가 기관포여서 미사일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이미 사용 중인 무기를 활용한 것이라 당장 구매가 가능한 것도 장점입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은 이스라엘의 아이언돔보다 훨씬 발전된 성능으로 개발될 텐데요. 미래 한국형 방공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사업이 될 전망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 높은 요격률을 보이며 세계의 찬사를 받는 와중에 한국형 아이언돔 개발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밀리터리 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만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 번역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란 조직과 독재국가의 로켓포 숫자는 비교가 안됩니다. 북한의 로켓포 수. 이런 방어 시스템의 비용 효율성이 있습니까? 전쟁이 시작되면 아이언돔이 수백 발의 로켓을 막아주겠지만 그래도 수천 발이 더 남아 있습니다. 로켓포는 매우 저렴한 무기이고 아이언돔은 수출 수요도 없습니다. 비용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자국민의 목숨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방어용 무기는 공격용 무기보다 항상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보호할 생각이 있다면 국가는 로켓포를 막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출할 것입니다. 방어용 무기가 성공적으로 사람들을 보호해준다면 그게 바로 실용적인 무기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값어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서울이 붕괴되면 한국의 산업이 무너지고 인재도 고갈될 것입니다. 많은 돈이 들더라도 서울은 지켜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아이언돔으로 전체 지역을 다 커버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의 핵심 지역을 방어하는 데 분명 효과가 있을 겁니다. 다들 비경제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자국의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국산 무기의 명성을 높여준다는 점에서 큰 이득일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무기 수출에서 우위를 점하게 해줍니다.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것은 언제나 좋습니다. 서울은 메가시티이고 수도권에는 2,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자본이 집중되어 있으며 부동산도 매우 비쌉니다. 서울은 많은 돈을 소모하더라도 보호할 가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경제원조를 하면서 북한을 달래주는 게 더 낫습니다. 로켓포탄을 요격하는 건 그리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이미 북한을 압도합니다. 문제는 전쟁이 시작되면 서울에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당연히 북한을 압도하지만 한국은 승패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에 따르면 북한이 보유한 5,700여 문의 포가 1시간 동안 38만 5천 발을 일제 사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이 불바다가 되면 한국은 전쟁에 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상관없어. 나는 땅굴로 간다. 이스라엘이 직면한 문제는 한국에서 더욱 극렬해질 것입니다. 북한 로켓포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수도를 옮기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도를 이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세종시 프로젝트를 중단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안보상 이유로 수도를 옮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터키의 앙카라와 파키스탄의 이슬람아바드, 러시아의 모스크바가 그 예입니다. 북한과 서울은 너무 가까워서 아무리 방공 시스템이 발전해도 소용없습니다. 한국이 수도를 옮겨도 서울은 여전히 한국의 가장 큰 도시이며 북한은 여전히 대도시인 서울을 공격할 것입니다. 한국은 서울에 이미 너무 많은 투자를 집중했습니다. 서울은 하드웨어 자산만으로도 최소 수조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학술기관들도 매우 가치 있습니다. 한국의 수도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거대 도시인 서울을 대체하진 못해도 경제 안보상의 리스크를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잡하고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을 벗어나 자연스럽게 남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전쟁이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 도시 집중화는 달콤한 독입니다. 일본도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 집중 문제에 주목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은 없습니다. 반대로 브라질, 파키스탄, 호주 등은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었고 비교적 성과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득권 세력과 재벌들 때문에 독재 정권이 집권해도 수도 이전은 어렵습니다. 수도 이전이 가능한 시기는 이미 지났고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공망을 구축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북한의 공세는 재래식 화포와 방사포 위주이고 벙커버스터와 같은 선진 무기는 없습니다. 포탄과 일반적인 미사일 공격의 지하 방공시설은 절대적으로 유용합니다. 한국은 지하 주차장과 지하철을 공습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선제 공격을 시작하더라도 몇 분이면 한미연합군의 반격에 무력화될 것이고 북한 포병의 공세는 생각만큼 위협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장사정포 포탄을 아이언돔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일반 곡사포탄의 속도는 폐기물 로켓탄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아이언돔은 포탄도 요격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사정포는 연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포탄을 요격하는 것보다 발사 원점을 직접 타격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방사포는 1분 안에 빠르게 다 쏟아붓고 도망가기 때문에 훨씬 대응하기 까다롭습니다.